도쿄 트렌드 인사이트 2026 파트 2. 그러나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꼭 고액의 상품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지세대의 소비 패턴 중 메리하리 소비가 있다. 메리하리란 지출할 영역과 절약할 영역을 철저히 구분하는 소비 방식으로 선택적 소비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메리하리 소비는 꼭 지세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같은 소비자 안에서도 상황에 따라 절약 모드와 투자 모드가 공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소득자 역시 소비를 무조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도 일상용품이나 생필품에서는 가격은 철저하게 비교하며 전략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소득이나 소비액에 따라 고객을 구분하는 방식이 아닌 가치관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일본의 유통 대기업인 이오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프리 프롬 시리즈를 주력 상품으로 개발했다. 첨가물 사용을 줄여 안심감을 강조한 이 제품들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온의 PB 브랜드인 탑밸류의 연매출은 1조 983억엔에 달하며 가치관 중심의 마케팅 전략은 안전성, 신선도 등의 100개 항목으로 구성된 가치관 스코어를 태깅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PB 상품 또한 더 이상 저소득층을 위한 대안이 아니라 모든 계층이 선택하는 합리적 소비의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2장 탈세대 세그먼트 대신 취향. 오랫동안 마케팅의 기본 공식으로 여겨진 것은 연령별 세그멘테이션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전통적인 연령별 세그멘테이션의 균열이 생기고 있다. 소비자의 취향과 행동 패턴이 세대의 경계를 넘어 혼합되고 있으며 연령별 차이가 점점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의 축이 연령, 세대에서 취향, 덕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한정된 인구 속에서 더 많은 시장 기회를 창출하려면 세대라는 울타리를 넘어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가치관을 지향하는지를 읽어야 한다. 이러한 시도로 일본에서도 소매 현장과 상품 개발의 남녀의 벽을 허무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체인 마루이 그룹은 업무 제휴를 맺고 있는 패브릭 도쿄를 통해 남성 맞춤 정장을 여성 소비자들에게도 판매하기 시작했다. 또한 액세서리에서도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디자인이 늘어나고 있다. 젠더리스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패션과 뷰티 산업을 넘어 사회 전반에 확산 중이다. 최근 일본에서 주목받는 소령화라는 현상도 같은 맥락이다. 소령화란 연령에 기반한 소비 패턴이 점점 희미해지고 세대 간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옴니보어로도 나타나고 있다. 옴니보어는 연령, 성별, 소득, 지역 등 전통적인 소비자 분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소비 패턴을 말한다. 이는 곧 기업이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 역시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2040년경에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진입한다. 그리고 그 노년층조차도 디지털 네이티브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같은 콘텐츠를 소비하며 같은 플랫폼에서 소통하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 되는 중이다. 이렇게 소비 성향이 공통의 관심사와 취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덕질 소비이다. 이제는 나이에 관계없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즐기며 덕질의 즐거움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의 새로운 작품이 공개되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같이 시청한다. 이제 트렌드는 특정 세대가 아닌 전세대적 현상으로 확산된다. 이런 흐름 속에 일본 완구 시장은 저출산 흐름 속에서도 최근 수년간 성장세를 이어가며 2023년에는 1조 193억엔을 돌파했다. 그리고 이 시장을 견인하는 주역은 아이들이 아니라 키덜트라 불리는 어른들이다. 키덜트 소비는 나이답게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세계를 존중하고 감정을 돌보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런 현상 속에서 앞으로 마케팅은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할까? 같은 연령대 안에서도 다양한 니즈와 취향을 발견할 수 있고 동시에 세대를 뛰어넘어 공유되는 가치관이 늘어나고 있다. 하나의 가치관이 여러 세대를 관통하며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치관이 하나로 수렴되면서 세대를 초월한 접근이 가능해졌고 그러므로 메가 히트 상품이 탄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연령을 뛰어넘어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감정과 공감대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의류 브랜드인 아다스트리아가 선보인 패션 브랜드 파운디드 굿은 전세대 공통 브랜드 전략으로 변경했다. 성별과 연령의 경계를 허문 제품으로 전 연령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인구 감소와 시장 축소라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는 요즘 시대에는 여러 연령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와 공감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연령과 세대를 넘어 특정 가치관을 중심으로 소비자 집단이 형성되는 현재 어떤 세계관과 취향을 가진 사람에게 다가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3코인즈가 집중하는 것이 바로 20여 명에 달하는 바이어들의 취향이다. 3코인즈의 바이어들은 상품을 발굴하고 출시하는 직원들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우나에 깊은 애정을 가진 바이어가 일본의 대표 사우나 포털 사이트인 사우나 이키타이와 협업해 사우나 용품을 기획 및 출시한 경우다. 이렇게 이제는 마케터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연령 세그멘테이션이 아니라 어떤 세계관을 공유하고 어떤 관심사를 중심으로 몰입하는 소비자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에는 카이와이라는 새로운 소비 단위가 주목받고 있다. 좋아함과 취향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느슨하지만 밀도 있는 커뮤니티이다. 이 카이와이는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커뮤니티 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공유되고 추천되며 그 제품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업체들은 자사 브랜드와 연관이 있을 법한 카이와이를 찾아서 마케팅에 활용한다. 젊은 층의 소비 패턴을 보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분야나 취향에는 주저없이 지갑을 여는 패턴을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시카츠이다. 이는 자신이 응원하고 싶은 인물, 캐릭터, 상품 등의 적극 지지를 보내는 활동을 의미한다. 오시카츠는 이제 더 이상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2024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의 46.1%가 오시가 있다고 답했다. 좋아함이라는 감정은 세대를 넘어 모든 연령층을 관통하는 소비의 중심축이 되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여러 업체들이 오시카츠 마케팅을 도입하고 있다. 이온은행은 콘서트 원정, 굿즈 구매 등의 팬 활동 자금용으로 최대 700만엔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응원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다양한 오시카츠 마케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SNS 마케팅 업체인 애니엘이 운영하는 앱 오시나 서비스는 소비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상품을 SNS에 올려 소개하면 보상을 제공한다. 자발적인 콘텐츠 생성을 통해 브랜드 마케팅에도 큰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렇게 오시카츠, 카이와이, 소비 취향 등은 모두 좋아하는 마음을 중심으로 한 감정적 연결이 강력한 소비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시카츠 마케팅은 의미 중심으로 브랜드가 팬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오시카츠를 활용한 사례로는 츠타야 서점을 운영하는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이 시부야 츠타야를 리뉴얼한 일이다. CD 및 DVD 대여 공간과 책 판매 공간을 없애고 대신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체험 공간인 오시카츠의 전당으로 바꾸었다. 오시카츠에 몰두하는 덕후들, 해외에서는 일본 컨텐츠를 사랑하는 관광객을 타깃으로 했다. 이는 공간의 변화를 넘어 좋아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한 오시카츠 경제의 실험장이다. 3장 지방 소멸 관계 인구를 늘려라. 2023년 기준 일본에는 총 179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40년까지 이 중 절반에 달하는 896개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소멸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역시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으므로 지방 소멸 역시 가속화될 수 있다. 일본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계인구라는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관계인구란 해당 지역에 완전히 이주한 정주인구도 아니고 관광객인 교류인구도 아닌 해당 지역과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말한다. 갑작스러운 지방 이주는 쉽지 않기에 교류인구에서 관계인구로 그리고 정주인구로 이어지는 단계적 지역 관계 모델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관계인구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문객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기 거주자를 늘리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인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곳을 사람들이 찾아갈 이유가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령 그 지역에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으로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방법이다. 도쿠시마현 산간부에 위치한 인구 1천여 명에 불과한 나카초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의점이라 불리는 미라이 편의점이 있다. 주말에는 200여 명이 편의점을 찾아오고 현재까지 누적 방문 자수는 30만 명에 이른다. 매력적인 디자인과 지역 특색을 살린 상품,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배려 등은 외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동인이 되었다. 또한 미에현 다키초에는 비손이라는 폭함 리조트가 문을 열었다. 비손은 체류하며 미식을 즐기는 곳이라는 콘셉트로 오직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음식들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이 체류형 리조트에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3끼 모두 고급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미식 체험이다.
또한 이곳은 여러 기업들의 실험실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곳의 목욕탕엔 로또 제약이 조합한 약초가 우러난 약초 온천수이며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품에 반영 중이다. 또한 소프트뱅크의 자율주행 버스도 비손의 단지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비손은 이 지역의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 소멸 방지 대책의 또 다른 방법은 일본 전국에 1200개나 존재하는 미치노에키를 활용하는 것이다. 미치노에키는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다. 그러나 일본의 미치노에키는 그 자체가 목적지가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긴 연휴 동안 미치노에키만을 찾아 여행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인기 많은 미치노에키의 특징은 익스트림한 체험을 내세운다는 점이다. 체험 활동을 진행하는 곳에는 방문자들이 몰린다. 또한 지역 특산물로 특별한 음식을 제공하는 미치노에키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차별화된 음식과 색다른 체험은 지역을 살리는 해답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모델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일을 돕고 그 대가로 무료 숙박 또는 수고비를 받고 그 지역을 여행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오테츠탑이라는 서비스이다. 2018년 7월에 서비스가 출시되었으며 현재는 1만 6천여 명의 등록자가 이용 중이다. 오테츠타비를 활용하면 지역 사업자는 여러 참여자에게 숙소와 일정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며 노동력을 해결할 수 있다. 오테츠타비에 등록한 사업자는 일본 전국에 약 1800곳에 이른다. 인력 부족을 겪는 농가나 호텔 등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서비스가 특히 시니어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다는 것이다. 2025년에는 50세 이상이 27%로 크게 늘었으며 이 중 60% 이상이 여성이었다. 나가오카 대표에 따르면 근무기간을 10일 이상 신청한 사람이 제일 많고 장기 체류하면 해당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한다. 최근에는 이주하기 전에 미리 체험해 보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인력이 부족해 영업을 하기 힘든 지방의 업소들은 오테츠타비를 통해 인재가 유입되면서 지역이 활력을 되찾게 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별장 구독 서비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 1에서 2회 정도의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도시를 벗어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연 속에 자신만의 별장을 소유하는 것은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별장 구독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스타트업 산우는 일본에서 별장 구독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월 5만 5천엔을 내면 산우의 별장을 이용할 수 있다. 산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해안가의 경관이 좋은 별장을 구독하는 위드시, 자사의 호텔을 구독하는 츠키츠키 등의 다양한 주거 구독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 서비스들은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과 연결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지역을 살리는 일은 정부와 지자체만의 일이 아니다. 많은 민간 기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아코메야 도쿄는 소량 포장된 쌀, 지역 특산 조미료 등을 판매하는 셀렉트 숍이다. 아코메야는 자사의 사업의 핵심이 식재료이므로 식재료의 주산지인 지역 사회의 고령화와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상품을 통해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일본에서 장류를 숙성시키는 나무통을 제작하는 장인들이 사라지고 있는 문제를 보고 나무통 장인 부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렇게 나무통을 활용해 발효시킨 아코메야 나무통 된장을 판매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역 활성화에 적극적인 기업으로는 무인 양품도 빼놓을 수 없다. 2025년 3월 무인 양품은 지방도시인 가시하라시에 2,500평에 달하는 규모의 매장을 열었다. 이 매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위한 웰니스 존과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적과 찻집을 결합한 커뮤니티 공간 등이 있다. 이는 2024년 무인 양품의 무인 리포트에서 밝힌 대로 지방 밀착을 강화해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 발전하겠다는 목표의 실천이다. 스포츠 공간의 활용. 최근 일본에서는 스포츠 아레나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장을 넘어 스포츠를 중심에 둔 복합 문화 상업 공간으로 개발하는 아레나가 전국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4년 10월 나가사키시에 새롭게 등장한 나가사키 스타디움 시티가 있다. 이 복합시설은 스포츠 경기가 없는 날에는 사람들이 편하게 방문하도록 다양한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상업동에는 약 80여 개의 점포와 수제 맥주 양조장이 있는 레스토랑 등이 들어서 있다. 오피스동에는 약 23개의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며 10층에는 코워킹 스페이스가 조성되어 있다. 이 스타디움의 개장 전날 일본의 국민 배우로 불리는 후쿠야마 마사하루의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티켓은 공식 앱을 통해 추첨을 통해 배포했다. 이에 53만 명이 응모했고 절반가량이 나가사키시의 주민이었다. 나가사키시의 인구가 39만 명이므로 시 인구의 3분의 2가 앱을 다운로드 받은 셈이다. 이렇게 나가사키시뿐만 아니라 최근 3년 사이에 일본의 지방 도시들에 이와 비슷한 스포츠 복합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규슈 사가현에도 2023년에 257억엔을 들여 사가 아레나를 지었다. 이 시설은 단순한 체육시설에 그치지 않고 러닝코스, 스포츠 의과학센터, 어린이 체험 공간 등과 연계해 평일에도 사람들이 방문하는 도시 공간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이렇게 스포츠 아레나는 경기장을 넘어서 지역 경제와 문화, 일상생활이 연결되는 복합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소비와 체험 공간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